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요구 의혹과 관련해 어제 고창군청을 압수수색을 한 경찰이 오늘은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감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경찰이 공무원을 추가로 조사하기로 해 고창군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전북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병원은 환자들을 격리치료하고 환자가 머문 병실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친박계 원내대표가 당선돼 분당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북을 찾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신당 창당을 언급해 정치권의 합종 연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전주시가 일제시대에 헐린 4대 성문과 성벽 일부를 복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고창 일반산업단지를 둘러싼 금품 요구와 갑질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업체 대표에게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감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공무원 윗선과의 연관성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오늘 고창 일반산업단지 책임 감리단장 60살 이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이 씨는 4년 전 산단 공사를 맡은 업체 본사를 방문해 대표에게 1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20억 원의 이익을 남겨주는 대가였습니다. 사무실에 와가지고 2020년 5월 2일 날 와서 방공사 돈 10억을 요구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걸 안 줬지. 이 씨는 업체 측이 돈 요구를 거절하자 흙을 납품하는 업체 5곳을 정한 뒤 공사업체가 이들을 선종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공사업체 측은 이마저 거절한 뒤부터 공사에 방해를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리단장은 이 같은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신장 소랑 같이 간 거죠. 예, 제가 요구했다는 자체 이상하죠. 뭐 죽으려고 환장한 거지 그거는. 경찰은 감리단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윗선과의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감리단장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공무원들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수사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가 AI 방역 단계를 최고 등급인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정읍시 정우면과 용원면의 유경 오리 농가에서 잇따라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정읍의 두 농가에서 H5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 3만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정읍과 김제, 고창, 부안 등 4개 시군 37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지금까지 53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축산농가의 모임이나 방문을 금지하고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가 전북에서도 발견됐습니다. 해당 병원은 감염 환자들을 격리치료하고 환자가 머물렀던 병실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전북의 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69살 폐암 환자에게서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인 CRE가 발견됐습니다.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CRE는 장내 세균에 사용하는 주요 항생제 카바페넴의 내성을 가진 세균입니다. 병원 측은 이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있던 8명을 조사한 결과 또 다른 감염자 1명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두 환자가 지닌 세균의 유전형이 달라 환자 간 전파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두 환자를 격리병실로 옮기고 중환자실을 잠정 폐쇄했습니다. 주변 환자들 다른 병실로 전실 조치하고 해당 환자는 또 다른 병실로 격리 조치해서 그것이 발견이 확인된 중환자실은 저희가 이제 다 소독하고.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은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첫 감염 환자가 보고된 뒤 감염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전국적으로 2,581건이 신고됐는데 주로 서울과 부산, 대구 등에 집중됐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8월에
첫 CRE 감염자가 발생한 뒤 이번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의 감염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염성이 강한 CRE는 환자 간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데 면역력이 약한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것은 아니어서 항생제 투여를 중단해 환자 스스로 면역 체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거나 다른 계열의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부는 현재 표본 감시 대상인 CRE 등 2종류의 슈퍼박테리아를 3금 감염병으로 지정해 내년 6월부터 전수 감시할 계획입니다. 전북도 슈퍼박테리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확인된 만큼 각 병원과 보건당국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제6차 도민 총궐기대회가 내일 오후 5시부터 전주 관통로 내거리에서 열립니다. 전북 비상시국회의는 내일 오후 5시부터 전주와 익산, 군산, 정읍, 임실 등 5개 시군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무대가 설치되는 내일 오전 11시부터 전주 충경로 다가교 방향의 교통이 통제되고 오후 4시부터는 충경로 내거리 전 방향의 차량 통행이 제한된다며 우회 도로를 이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친박계가 당선돼 분당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전북을 찾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신당 창당을 언급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합종 연횡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의 분당 위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박계인 사선 정우택 의원이 62표를 얻어 55표에 그친 비박계 나경원 의원을 물리쳤습니다. 새누리당 비주류인 정운천 의원은 탈당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일 좀 더 해봐야 돼. 내년 1월까지. 탈당을 하든 분당을 하든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니까 빨리 할 생각 없습니다. 강진일기 북 콘서트를 위해 전북을 찾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신당 창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개혁 세력이 새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의 개혁 세력과 신당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면에서 정당화의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 등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신당 창당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제를 방문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손학규 전 의원에게 신당을 만들지 말고 국민의당과 함께 하자고 말했습니다. 선 대표와 특히 우리 국민의당의 생각은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에서 그 세력들이 와가지고 강한 경선을 안철수 대표하고 한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새누리당 비주류가 분당을 강행하고 야권에서는 개헌에 적극적인 반문재인 세력이 한데 뭉치면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드는 시나리오를 점쳐볼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과 개헌을 이유로 정치권의 합종 연횡이 불가피해지면서 정계 개편 가능성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고군산군도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고군산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체 면적 9.8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스만금 사업지역에 편입된 3.3제곱킬로미터만 2021년까지 5년 동안 재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시도와 선유도, 문여도리 일부와 장자도, 대장도, 관리도리 등 고군산군도 6개리 9.8제곱킬로미터 가운데 6.52제곱킬로미터가 해제됩니다. 새만금 신항만의 총 사업비가 당초 3,281억 원에서 7,153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기획재정부가 총사업비 심의위원회를 통해 새만금 신항만 총사업비를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가 진입도로와 호환공사를 발주해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신항만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학교 총량제를 시행하자 전북교육청이 원도심 학교를 택지개발지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2일 설명회를 통해 동안산동의 군지중을
송천동의 에코시티로 옮기는 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진동의 덕일중을 만성동 택지개발지구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안산동과 덕진동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떠나면 원도심이 침체에 빠진다며 학교 이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옛 도심을 역사 도심으로 만드는 기본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을 앞두고 일제시대에 헐린 4대 성문과 성벽 일부를 복원하는 방안이 제시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물 308호로 전주를 대표하는 유적인 풍남문. 조선시대 전주 부성의 동서남북에 있던 4대문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3개 성문과 성벽은 일제시대 길을 내면서 모두 헐렸습니다. 지금은 털을 날리는 빗돌만이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가 옛 도심을 역사 도심으로 만드는 기본 계획안에 사라진 성문과 성벽 일부를 복원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서문의 원형을 보여주는 사진이 발견되는 등 고증에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금방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대문이라든지 성벽을 복원한다든지 일부 복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가명이 있던 그런 호남 제일성으로서의 의상을 우리가 되찾고 옛 전주부성 안팎인 옛 도심에는 모두 280건의 역사와 종교, 무형 문화와 근대 유산이 흩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할 방향도 제시됐습니다. 한옥마을을 포함해 전통 보존과 활용, 재창조 등 6대 권역으로 나눠 역사 도심으로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전주시 전역으로 관광 자원을 확대한다는 큰 뜻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도시로서 지금까지는 체계적인 관리가 안 돼 있었는데 우리 전주의 적적성을 찾고 전주시는 시민 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역사 도심 기본 계획을 최종 확정합니다. 또한 기본 계획에 맞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 등 개발 규제가 지금보다 강화될 수 있어 진통도 예상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주 역사 시설 개선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좁은 전주 역사 때문에 불만이 커짐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철도시설공단에 전주 역사 시설 개선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55만 명이 이용한 전주 역사는 1981년 신축 이후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승객들로부터 시설이 낡고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전주 산업단지의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집니다. 전주시는 재생사업이 예정된 팔복동 제1산업단지에 400에서 500세대 규모인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인 행복주택을 짓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완공 시기는 오는 2020년으로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과 신혼부부, 노인 등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10대 명품쌀 선정평가에서 전북쌀 2개가 포함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선정된 명품쌀 가운데 김제 이택 RPC 방아 찢는 날 골드가 최우수상을, 익산 명천 RPC의 탄마루 골드라이스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김치를 향토 전통 음식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전주시는 맛의 도시인 전주김치의 전통 보존이 필요하다고 보고 김치를 향토 전통 음식으로 발굴 지정하기로 하고 전라북도에 지정 심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향토 전통 음식은 현재 비빔밥과 돌솥밥, 콩나물국밥과 패백 음식 등 7가지입니다. 제21회 전주 전통공예 전국대전 시상식이 오늘 국립전주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전국대전에서는 민화 부문에 연화병풍을 출품한 양명자 씨가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또 도자 부문 이진욱 씨와 섬유 부문 유홍숙 씨가 금상을 받는 등 모두 20명이 본상을 수상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라면 한 봉지로 전하는 사랑의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전주 상업정보고 관악부 학생 50여 명은 오늘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관람료 대신 라면 한 봉지씩을 받고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중순쯤 장애인들을 초청해 한 차례 더 음악회를 가진 뒤 라면을 선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군산경찰서는 기도원에서 종탑을 훔친 혐의로 56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7월 군산시 서수면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4m 높이의 종탑을 해체해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기도원에 종탑을 세우기 위해 운영이 중단된 기도원에서 종탑을 가져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지난 영하 0.3도, 전주 3.2도 등에 머물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가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10도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에 비 소식이 있겠지만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